오늘 미국 시장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잔불 정리 중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잔불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하튼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거든요. 1.03인데 뭐 우리나라가 장이 빨리 열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본장하고 호주장,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렇게 빨리 열리거든요. 빨리 열려서 먼저 된통 맞고 그 후반부에 열리는 애들은 좀 세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뭐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1%는 좀 심하게 빠졌죠. 일단 대선에서 후보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부분을 빼고, 제가 대선 관점에서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주식 때문에 우려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회를 다수당으로 점령한 당과 다른 대통령이 뽑혔을 때 그 정부의 그 정책적 속도감 이런 것들이 과연 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하나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걱정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고 하는 지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제조품을 갖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상황이 해소가 일정 부분 돼서 관광 수요가 막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객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놓고 보면, 중국과 대척점을 세우는 발언을 계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넘어서서 단순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정치적 지형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계속 그런 형태의 행보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형태를 계속 한다면, 중국과 대척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자기 지지 세력한테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최근 이제 대선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제가 잔불 정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그 기사 보도를 보면 지금은 그나마 이제 러시아 얘기가 조금씩 그나마 좀 더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는 서방 국가의 보도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도배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공영방송이든 주류방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류미디어든 공영미디어든 전부 다 서방 국가들의 내용들만 갖다가 도배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 쪽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사인도 찾아서 보도를 한 그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류 매체가 아닌 그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가, 뭐 지금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류 매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라디오 청취율 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가장 신뢰도가 있는 앵커 쪽에 뽑힐 정도면. 근데 문제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주류 매체들이 왜 그런 위치에 가 있지를 못하고 비주류 쪽의 매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보시는 뉴스 혹은 TV에서 보시는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들이, 뉴스 정보들이 세고 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라. 이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 판단을 할 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TV에서 혹은 뉴스 신문 기사상에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의 신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는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캔들 차트 금이거든요. 이게 2,000달러 온수당 넘었을 때가 재작년 2020년 8월입니다. 이때 얘가 온수당 4,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레발을 치던 전문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외쳐던 전문가들이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작년에 원자재 슈퍼사이클론 난리를 치던 보도들을 보셨을 거예요.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조절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추가 상승 탄력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천연가스는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겨울이 지나 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도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외쳐댔던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그 전문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외에도 보면 이름만 딱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IB 회사들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나팔을 불어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떤 자산 가격이 심하게 상승하거나 어떤 자산 가격이 심하게 하락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외쳐대는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걸 요번에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들의 예측이 반드시 실현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석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그런 정보들을, 반대쪽의 정보들을 좀 유심히 보고 그걸 잘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서는 미국 소비심리 지수는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유럽 지역 심리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사태가 휙 지나가면서 심리 지수들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심리 지수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 영연 기자께서 2월 15일 날 올리셨거든요.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고 낮췄네요. 저렴한 브랜드인 올드네이비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양책이 끝났고 저소득층의 소비가 감소되는 가운데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뭐 유통비용도 올라갔고요. 그런 것들을 가격에 전가해야 되는데 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 어렵겠죠. 그러면 마진이 박해질 거고 이익 감소가 예측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는 미국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강한 상황에서 마진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일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격 전가가 어려운 것들 같은 것들, 특히 마진 영업이익률이 박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한동안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은 투자를 약간 보류하거나 제외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진규 기자께서 여기 페드 위원들 빅스텝 넣고 엇갈린 전망이라고 2월 15일 날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캔사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께서는 빅스텝 올리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정상적인 수준이지만 팬데믹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점진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한 거지 빅스텝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7월까지 1% 인상해야 돼. 그래서 다음 달엔 0.5는 한번 올려야 돼.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조지 총재 같은 분이네요. 캔사스은행 총재 이분은 보시면 대차 대조표는 줄이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9조 달러에 달하는 패드의 대차 대조표가 장기 금리를 낮추고 있어서 당장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제 시장에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 줄면서 일드 커브가 평평화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10년 마이너스 2년 채권 스프레드가 그렇습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 스프레드는 안 그런데,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의 스프레드가 수익률 곡선이 좀 평평화되는 것을 막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점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지는 걸로 이 곡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니고 이 QT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최종적 조정이 끝나고 이제 추세 상승만 예측하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보기 위해서 QT 쪽을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컨테이너 지수, 글로벌 컨테이너 지수의 종합 지수인데, 이 프레이트 OS 데이터 닷컴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그 상승 탄력을 잃고 아래쪽 방향으로 약간씩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BDI 지수도 역시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물동량으로 놓고 오면, 글로벌 물동량으로 놓고 보면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는 일단 운송 비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이게 대륙 내에 움직이는 운송이거든요. 미국 대륙, 북미 대륙 움직임인데 1월 달에 이게 보시면 빨간 차트가 급락했거든요. 이게 출하입니다, 출하. 그래서 요게 급락한 이유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서울경제 기사고요. 1월 24일자 곽윤아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 내용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발 인력 부족이 공급망의 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출구 결근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배송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이 배송 차질은 이 출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출도 떨어지는 건 이 출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떨어지는 건데, 이 출하 단가당 비용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연두색이 출하 단가당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하 단가당 비용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애틀란타 엔진에서 나오는 GDP 나오라고 하는 향후의 GDP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봤을 때는 이 블루칩에서 예측하는 거 위에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이 GDP를 예측하는 거, 미국의 GDP를 예측하는 거, 리얼 GDP를 이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밑으로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이렇게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각각에 나눠져 있는데 이 제로점 밑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이 대부분이 다 이게 이 재고 부분입니다. 재고, 민간 재고. 그러니까 운송 쪽에서 제대로 물건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생산 쪽에서 오미크론 관련된 환자가 늘어나니까 생산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쌓여있는 재고를 도소매에서 자꾸 빼가지를 못하니까, 운송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고를 쌓기에도 좀 녹록치 않은 이 두 가지가 섞이니까 재고 생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패턴을 나타내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GDP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미 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내려앉고 있고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그 방역을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너무 빨리 가는, 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맞춤 방역 재택치료 이거 말고 해외 방역을 해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스크까지 벗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미국 수도 워싱턴도 사업장 내에 마스크 의무와 백신 증명 제시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1차 단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상황 진척률을 보는 과정에서 마스크까지 완전히 벗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저는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마스크를 다 벗어제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서 여름이 되는 환기 패턴, 그러니까 환기가 자유로워지는 봄과 여름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오미크론 사태는 다 잦아들 거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유통망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불안정성의 주식시장을 누르는 쪽으로 뉴스 보도들이 계속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짓누르는 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넘어서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지난번에 속도도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차게 한번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잔불로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세차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QT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얹혀져서 시장을 세게 한번 더 내리면 실제로 최종적 바닥을 찍은 거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연준 FOMC 회의 전후를 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